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9의 2차원 흐름 해석 방법을 할 건데, 이것도 뭐 역학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토실역학에서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1번 유선과 등수두선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형을 유선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선망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얘가 이렇게 유선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 유선이랑 등수두선이 이렇게 직교한다,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여기 있지, 등수두선과 유선이 직교한다. 그 다음에 각 요소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도록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거 그리면 되지. 등수두선과 유선으로 둘러싸인 유선망의 각 요소는 정사각형이다, 이런 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두 유선 사이로 흐르는 물의 양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유선, 얘도 유선, 얘도 유선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선과 유선 사이를 지나가는 이 물의 양,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양과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두 전수두선 사이의 전수두선실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 칸 지나갈 때마다 전수두선실이 똑같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 칸으로 지나가면은 전수손실이 델타 H만큼 발생을 하고, 여기서 내가 여기로 또 이렇게 한 칸 지나가면은 델타 H, 또 한 칸 지나가면은 델타 H만큼 전수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되고요. 늘 얘기하지만 얘가 나중에는 또 네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2번 댐에서 유선망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딱 주어졌습니다. 이때 댐의 단위폭당, 단위폭이란 얘기는 내가 1m당 해석을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차원 평면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뒤로 이렇게 1m만큼 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란 얘기입니다. 단위폭당이란 얘기는 이때 하루에 침투하는 유량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유량 관련해 가지고 이 유선망에서 암기하고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죠. 단위 시간당 유량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증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외워야 돼. 유선망에서 단위 시간당 유량 공식이 딱 있어요. 그럼 여기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할 건데, 어차피 내가 유선망에서 해석을 하려면은 여기 ND랑 NF 델타 H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씩 봅니다. 델타 H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전수도 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전수도 차이를 구하려면은 기준면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면 어디를 잡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류 자유수면을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이게 물을 좀 그려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하류 자유수면이 여기 기준면으로 잡고요, 여기가 상류 자유수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류 자유수면을 기준면으로 잡으면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 얘를 내가 바로 전수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이론 수업 시간 때 했던 거예요. 됐어? 그럼 내가 전수도 차이라는 것은 상류 자유수면과 하류 자유수면의 차이니까 문제에서 얼마야? H가 20m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ND는 여기 에너지 이제 손실 칸수인데, 여기서 이제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ND가 9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내가 이제 유선 채널 수가 있으니까 통로 수가, 얘는 이렇게 세면 되는 거 있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F가 3개예요. 나머지는 대입하면 됩니다. 투수 개수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0.001cm/min 이렇게 있고, ND가 여기서 셌을 때 9개 이렇게 있었고, 전수도 차가 20m 이렇게 있고, NF가 3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유량이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단위폭 1m당 하루에 침투하는 총 유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총 유량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유량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제 분당 이만큼 흐르는 거고, 문제에서는 하루에 얼만큼 흐르냐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이제 하루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위폭당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폭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요거는 2차원에서 해석을 한 거고, 문제에서는 단위폭까지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이거 갖다 넣고요. 얘는 하루라고 했으니까 하루는 이거 내가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내가 지금 분이라는 것은 분이니까 이 하루를 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렇게 딱 곱해줍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가 1m니까 넣고 정리하면 답입니다. 뭐 새로울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시간이랑 단위폭만 곱해주면 답이란 얘기예요. 됐고,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유선망에서 단위폭당 1일 침투 요량을 구해라.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네. 그리고 점 A에서 간극조합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하루의 침투 요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내가 1일 침투 요량을 구하려면은 어차피 내가 이것부터 구해야 돼. 단위 시간당 요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할 때 일단 이것부터 읽어야지. ND는 얼마입니까? 쭉 셉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그죠? 그래서 ND가 10개고요. 어딨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NF는 하나, 둘, 세 개니까 NF가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델타 H를 구해야 되는데 하류 자유수면을 기준면으로 하게 되면은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 얘를 내가 전수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H는 20m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할 건데 봐봐요. ND가 10이니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H가 20m니까 넣었어요. 그 다음에 NF가 3이니까 넣습니다. 뭐만 갖다 넣으면 되냐면은 K만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투수 개수만. 근데 투수 개수가 지금 뭐가 있어? 수평 방향 투수 개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투수 개수가 있고 수직 방향 투수 개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투수 개수가 있어요. 얘는 왜 두 개가 다를까? 왜냐면 얘는 이방성 집안이기 때문이죠. 이방성 집안. 이방성이라는 얘기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역학적인 특성이 다른 재료를 이방성 재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등가 투수 개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 때 했던 겁니다. 등가 투수 개수라는 것은 루트 KH 곱하기 KV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입니다, 그냥.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단위 변환해가지고 다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수평방향 투수 개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cm per sec였고 수직 방향 투수 개수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cm per sec였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어.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 계산기가 다 해주겠지. 해주면 얘가 이제 등가 투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시 단위 시간당 유량을 구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 투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투수 개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투수 개수가 이렇게 2개다. 그러면 그냥 이 공식으로 구해가지고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뭐 이방성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단위 시간당 유량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계산기가 해줘.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 1일의 침투 유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위 시간당 유량에다가 시간 곱하고 문제에서 지금 단위폭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단위폭을 곱해줍니다. 쭉쭉 대입하면 되죠. 앞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 넣고요. 그 다음 여기 내가 지금 per sec 초로 돼 있으니까 내가 하루를 이제 초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해준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1m를 곱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럼 내가 여기까지 풀었지? 여기 침투 유량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점의 간극수압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A점의 간극수압을 구해야 돼. 그럼 간극수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간극수압이라는 것은 압력수두에다가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압력수두는 어떻게 구합니까? 압력수두는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전수두에서 위치수두를 빼는 방식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 이론 수업 시간 때 했던 거야. 그럼 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위치수두는 어차피 내가 이 기준면에서 그냥 높이값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얘죠. 이 전수두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유선망을 그린다고 했어요. 이 유선망의 목적 자체가 전수두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얘를 이용해서 A점의 전수두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ND분의 델타 H 곱하기 몇 칸만큼 이동했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맞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전수두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랑 여기의 전수두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총 델타 H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유선망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 칸 지날 때마다 전수두 손실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칸마다 얼만큼 전수두 차이가 발생을 할까? 얼마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델타 H면은 여기 몇 칸이야 여기가? ND 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ND분의 델타 H를 하게 되면은 한 칸 지나갈 때마다 이만큼의 전수두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봐봐. 전체 이만큼인데 ND로 나누게 되면은 한 칸당 이만큼의 전수두가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A점까지가 몇 칸입니까? 여기서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3을 딱 곱하게 되면은
A점의 전수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서 다시 익히는 거고 사실 다 우리가 기출 풀 때 했습니다. 테이블에 ND가 얼마냐면 여기서 10이니까 갖다 넣고요. 그 다음 델타 H가 여기서 20이었으니 갖다 넣고 세 칸만큼 이동을 했다. 그래서 6m가 딱 나오고요. 위치수드는 네, 여기가 지금 기준면이니까 여기서 A점까지가 지금 밑으로 5m니까 A점은 마이너스 5m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압력수드라는 것은 전수도에서 위치수도 빼면 되니까 전수도가 6m였고 여기서 내가 위치수드를 빼줘야 되는데 빼기 위치수드가 마이너스 5니까 빼기 5죠. 근데 마이너스면은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 더하기 5니까 11m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압력수도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간격수압이라는 것은 이 압력수도에다가 이제 물의 단위 중량을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간은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맞춰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토목기사 실기를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